색감을 보려고 하면요, 우선 많이 봐야 돼요. 저는 따로 색깔 공부를 한 적은 없어요.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이 어떤 디자인 책이라든가 어떤 뭐 사진집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. 왜 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보다 보니까 의미 없이 그냥 막 봤어요. 너무너무 좋으니까. 근데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랄까, 제가 중학교 때니까 우리나라가 아직은 계속 좀 지금처럼 이런 환경이 아니고 많이 힘들 때잖아요. 그러니까 색감이 환한 게 별로 없는 거죠. 다 우울하거나 약간의 뭐 무채색적인 계열 이런 게 많았거든요. 근데 제가 처음에 접한 그 외국 책들은 너무너무 컬러가 다양했고, 또 특히 또 외국에 있는 휴양지를 소개할 때는 너무 색감이 예쁜 거예요. 에메랄드 바다, 푸른 하늘 등등 해서 제가 보고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면 이제 여기를 꼭 가볼 거라고 제가 버킷리스트를 제가 다 정리를 했었어요. 그 정도로 우리 한국과 여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거죠.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보기만 했어요. 이 색과 이 색이 어울리는지, 이 색과 이 색이 어떻게 되는지, 보색의 대비인지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.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색깔들이 나도 모르게, 아, 이 색과 이 색이 어울리고 이 색과 이 색이 어울린다는 걸 나도 모르게 알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들은 어릴 때 이제 옷을 맞춰 입으러 다녔거든요. 그럼 가면 그 의상 디자이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. 이거는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만이 이 색상에 매치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은 이런 색깔 매치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색깔과 매치되는 이 색깔을 짚어서 해달라고 하냐. 근데 저는 그것이 내가 특별히 뭐 어떤 색깔이 뭐 특별하게 이 색깔 이 색이 어울린다, 보색이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, 내가 늘 자연 환경의 사진이라든가 예쁜 건축물이라든가 뭐 휴양지라든가 등등 이런 사진을 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어울리는 자연의 색감을 나도 모르게 입력을 한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알게 된 거죠.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자연의 색감이에요. 그래서 황토색과 스카이블루라든가 이런 색이 어울린다는 걸 사람들이 그때는 몰랐었어요.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황토색과 스카이블루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.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냐, 자연의 색감이죠. 지금처럼 이렇게 황토색 벽이 있으면서 하늘과 이게 가장 조화롭게 어울린다는 걸 나도 모르게 습득을 한 거죠. 물론 황토색과 어떤 푸른색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. 근데 푸른색도 푸른색 나름이겠죠. 근데 그걸 자꾸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색감이 눈에 들어온 거죠. 그래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편안한 색깔이 과연 뭐냐, 자연의 색감이라는 거죠. 아, 자연이 있는 그대로 그 색감이 정말 이쁘고, 특히 저는 이제 외국 같은 데를 보면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에 거의 뭐 블록, 벽돌 색깔 이런 걸 사람들이 집을 많이 지어서 시멘트 색깔이 많았거든요. 근데 그때 내가 외국에 그걸 봤을 때는 사막의 색깔이 굉장히 어울리는 거. 근데 나중에 그 색깔이 왜 어울리는지를 제가 알고 보니까 그 사막과 자연 친화적인 거, 물론 사막 색깔과 같은 어떤 벽 색깔이 있었던 거죠. 근데 그걸 볼 적에는 그 색깔이 왜 그 색깔이 됐냐, 저게 눈에 띄지 않는 색깔이었던 거죠. 멀리 저기서 보다 보면 그 집이 너무 눈에 띄면 도드라지니까 저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, 그렇게 말하자면 보호 색깔로 사막 색깔과 비슷한 색깔을 다 집을 지었더라는 거예요. 제가 그걸 몰랐을 때는 왜 저게 저렇게 칙칙하게 저런 색깔로 집을 짓지? 더 멋지고 예쁜 색깔이 많았을 텐데 하는데,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자기들이 보호하는 보호색들이었던 거죠. 그래서 그 안에는 그런 색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원리도 또 알게 된 거고, 그리고 또 그때는 또 제가 뭘 많이 봤냐면 작가들의 사진집을 많이 봤었어요. 외국 작가들이죠. 근데 거기 볼 적에, 저희들이 어릴 때 볼 적에는 사진을 찍으면 사진관에서 많이 찍었기 때문에 배경에다가 사람을 큼지막하게 놓는 이런 것만 봤었어요. 근데 그때 제가 어릴 때 외국에서 보는 그 사진 작가들의 작품은 그 전체 큰 사진에 사람을 조그맣게 하나만 딱 갖다 놓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때는, 제가 어릴 적에 볼 때는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을 모르겠는 거예요. 저 사람을 좀 더 크게 찍지 왜 저렇게 찍었을까? 그때는 그랬었거든요.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연과 동화된 사람을, 그 사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더라는 거죠. 그래서 자연 속에 그 한 사람이 있고 없고가 너무너무 차이 나더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그 사진들을 보면서 순수한 자연이 있는 것도 좋지만, 그러나 그 아주 작지만 한 사람이 서 있는 그 사진과의 에너지는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. 그 자연이 주는 거기에다가 우리 사람이, 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딱 썼을 때, 아, 이것도 어마어마하다고 제가 또 그때 알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자연 속에 한 사람이 있고 없고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죠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참 다르다 했는데,
스님의 공부를 통해서 천부경 말씀하실 때 천지기운은 가만히 계시사 인이 동한다 하신 말씀이 그게 딱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. 아, 자연 속에 그 작지만 한 사람의 점이라도 점이 있으면서 그 사진의 에너지가 달라지고 나는 알게 된 거예요. 그러면서부터 자연과 동화된 인간을 다시 보게 된 거죠.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에너지도 같이 느끼게 된 거죠.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의 에너지가 어떤 사람은 스카이블루, 어떤 사람은 핑크, 어떤 사람은 옐로우, 민트, 내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색깔을 다 갖고 있더라는 거죠. 근데 그 색깔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원체 생활 속에서 많이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 색깔의 에너지들이 많이 탁해져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그 탁한 에너지를 맑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.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본연의 에너지는 정말 스카이블루? 아주 이쁜데 스카이블루가 지금은 탁해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본인의 탁한 에너지를 섞어서 이 스카이블루가 얼룩덜룩하거나 아니면 좀 더 맑은 게 아니고 조금 탁해졌거나 이런 걸 제가 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저 사람들을 보면서 아, 그래, 저 사람 본연의 에너지? 스카이블루, 그걸 찾아주고 싶다, 이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찾아주고 싶은가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죠.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, 그래, 이 사람이 좀 더 환하게 웃을 수 있고 좀 더 맑은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아, 내가 뭐가 좋은지를 알게 될 거다, 그거 알게 되고 하면서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미있게 하는 거, 그걸 찾다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그 에너지를 찾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에너지를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아, 이 다양한 이 색깔들의 조합이 이루어졌을 때 이 세상은 정말 멋질 것이다. 우리가 이 자연을 봐도 이 노란색만 있어서 우리 안 이쁠 거예요. 그죠? 저 하늘색만 있어도 우리는 지루할 거예요. 예. 근데 우리가 아주 다양한 색깔이 조화롭게 섞여 있어서 우리는 이 자연이 정말 예쁘고 우리가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지금에서 뭘 보냐? 지금에서는 제가 물을 봐요. 왜 보냐? 물은 색이 없어요. 하지만 물은 세상의 모든 색을 담을 수 있어요. 파란 컵에 담으면 파란색 물이 날 것이고 또 스카이블루 컵에 담으면 스카이블루 색이 날 것이고, 그래서 제가 야, 이 물이 정말로 조화롭다. 그래, 정말 이 물 같은 사람, 어떤 색에도 내 고유의 에너지를 내지 않고 내가 스카이블루 컵에 담겨 있었으면 내가 스카이블루 동화될 수 있고, 또 내가 거기서 나와서 내가 옐로우 컵에 담았을 때 또 옐로우를 담을 수 있고, 또 고유한 에너지 어디 있을 때 나는 또 그 하늘을 비출 수 있고. 그래서 정말 제가 지금은 색깔을 볼 적에 이 물이 갖고 있는 이 오묘한 에너지가 다시금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. 아,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이 천기 농축액이고 천기를 담고 있다 했잖아요. 아, 바로 이거구나. 이 물은 세상 사람들이 고유한 이 모든 색을 이 물은 품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아, 바다를 보니까 저렇게 좋아하고 이 물을 보니까 그렇게 좋아한다는 게 바로 이 속에서 나만의 어떤 두드러지는 색은 없지만 모든 색을 담을 수 있는 색깔. 그래서 제가 물을 다시 보게 된 거죠. 아, 나도 물 같은 사람. 여기 있을 땐 여기 동화돼서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고, 또 저기 동화됐을 때 또 저기 함께일 수 있고, 또 이 여기 있을 때 물이 없으면 우리가 메마르지만 이 물이 있으면서 뭔가 촉촉해지는 이 기운을 느낄 수 있고 해서 아, 물 같은 사람 너무 좋다. 예, 목마른 사람한테 목을 축여줄 수 있고, 또 어떤 사람이 이 색깔을 원할 때 그 컵에 담았을 때 그 색깔을 낼 수 있고.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아, 이 물 같은 사람 너무 좋다. 그리고 물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컵에 담았을 때는 물은 에너지를 낼 것이고, 또 사과컵에 담았을 때도 거기 그런 에너지를 낼 것이니까 어디에 담아도 본인의 고유의 것을 에너지를 주장하지 않고 고집하지 않고 어디든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즘은 물과 색과 그러면서 다시금 보이는 거죠. 그래서 예전에는 하늘을 좋아했다고 한다면, 산을 좋아했다고 한다면, 아, 지금은 그 하늘도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의 에너지, 그 물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좋아하는구나. 산도 나무에서 그 물의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좋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. 그래서 모든 걸 볼 적에 이 철도 안에는 스님께서 물이 있다고 했잖아요. 물이 없으면 이 철은 서로가 이렇게 모을 수가 없어요. 안 그러면 가루로 부스러져서 이렇게 붙을 수가 없거든요. 이 속에서도 어쨌든 이 안에 있는 물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붙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야, 정말 이 물이
세상 어디에 들어있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, 물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또 물과 색깔의 에너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모든 색을 볼 수 있다는 거 그거에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.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의 어떤 영혼 속에 다양한 에너지의 색깔을 가져가고 싶고 그 색과 더불어서 이 나의 영혼의 에너지 촉촉하게 정말 이 물의 에너지도 담고 가고 싶고 저는 또 요즘 기관지가 안 좋아서 굉장히 많이 캑캑거리는데 오늘 여기 와서 이 물의 에너지를 많이 담고 가면 제 기관지도 좀 더 촉촉해지지 않을까요? 그런 생각을 했어요.